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자, 오늘은 SMD 부품을 납땜하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앞에 오늘 실습에 사용할 기판 그리고 납땜을 위한 부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품들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QFP 패키지의 IC 그리고 크리스탈, 칩 저항, 칩 캐패시터 정도를 모아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을 해주실 거는 준비 작업을 해주시는 건데요. 준비 작업이라는 것은 이 SMD 부품의 패드들의 땜을 살짝 해주시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자, 기판을 먼저 같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칩 저항, 칩 캐패시터, 아니면 인덕터, 크리스탈, 이런 레귤레이터 전부 다 보시면 패드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품은 없잖아요.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선 부품의 한쪽 패드에만 땜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칩 저항이나 캐패시터 아니면 크리스탈, 레귤레이터 이런 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쪽 핀에만 먼저 납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둔 납을 이용해서 부품을 땜을 해주실 거거든요. 부품의 한쪽 면에만 땜을 하실 때에는 이 PCB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위치하도록, 예를 들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캐패시터들이 일렬로 쫙 있잖아요. 이런 부품들에 지금 왼쪽 패드가 있고 오른쪽에 패드가 있는데 한쪽 면에만 모두 일정하게 납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올렸는데 하나는 이쪽에 올리면 나중에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같도록 이렇게 가로로 있는 부품들은 모두 다 오른쪽에 이렇게 납을 올려 볼게요. 여기 있는 부품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칩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납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통일성 있게 작업을 해야 나중에 작업을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있는 부품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 통일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편하게 이렇게 실크가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는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PCB를 돌린 다음 오른쪽 부분에 납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리가 여러 개 달린 IC들 있잖아요. 이런 SOIC나 아니면 QFP 패키지 형태의 IC들은 땜을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땜을 어디에 하는 가 좋은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런 SOI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면에 위쪽이나 아래쪽 한 핀에만 땜을 올려주시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QFP 패키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열풍기 없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패드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다리에만 이렇게 납을 살짝만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모든 SMD 부품에 한쪽 패드에만 납을 올려서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SMD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땜을 올려야 되는데요. 부품들을 땜을 하실 때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요. 부품이 크고 다리가 많은 것부터 하시면 편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칩 캐패시터나 아니면 저항같이 작은 부품들을 먼저 땜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랑 이런 쪽, 이런 부품들을 먼저 납을 묻혀서 붙이게 되시면
나중에 이런 QFP 패키지를 땜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이쪽이나 이쪽으로 계속 인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QFP 패키지를 먼저 붙이게 되면 나중에 이런 부품들을 땜을 하는 것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훨씬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큰 부품이나 아니면 다리가 많은 부품들을 먼저 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땜을 할 부품은 여기 보시는 QFP 패키지 형태의 부품을 먼저 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테메가 8A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총 44개였나 그런데 이 부품을 먼저 땜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1번 핀의 방향을 먼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부품에 보시면 여기에 동그랗게 보이시나요? 이게 1번을 가리키는 점이에요. 이 1번 방향과 PCB에 실크로 포개된 1번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하셔도 좋고 이런 핀셋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작업은 손으로 먼저 해주는 편이거든요. 손이 아무래도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손을 이용해서 이 부품의 핀과 패드가 정확히 방향에 맞도록 위치를 시켜주시면서 이 오른손으로는 인두기를 이용해서 아까 한쪽에만 살짝 납을 올려줬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부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왼손으로 부품을 잡아주고 이 인두기로는 아까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을 뒤지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열을 주면서 붙여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잘 맞아 들어갔죠? 이쪽에 아래쪽, 위쪽, 네, 위아래가 살짝 안 맞는데 살짝 안 맞을 때는 아까 그쪽 부분만 살짝 인도기를 하고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 지금 보시면 딱 맞게 잘 자리를 잡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QFP 부품을 고정을 하는 단계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땜을 해줘야겠죠. 그때는 이 한쪽 방향부터 아까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패드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 패드들을 먼저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쪽부터 작업을 할게요. 이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막 너무 깔끔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핀들에 납이 묻을 수 있도록. 자, 보시면 지금 다 쇼트가 나 있어요. 쇼트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렇게 PCB를 살짝 기울여 주세요. 기울여 주시고 이 인두기를 이용해서 납들을 끌어서 내려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서 이 인두기로 끌린 납들은 털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쇼트가 되어 있던 납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이쪽 면 보시면 쇼트가 된 패드들이 없죠, 하나도. 네,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한 땜은 끝나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납을 충분히 올려주시고 납을 올리실 때에는 너무 많이 이제 인두기로 열을 주시면 너무 오랫동안 인두기로 열을 주시면 부품이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납이 충분히 올라갔으면
PCB를 기울여 주시고 인도기를 이용해서 납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쇼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주십니다. 보시면 땜이 잘 됐죠. 이 작업을 마찬가지로 2번 이렇게 납을 올려주시고, 납을 올리실 때는 너무 많이 지지시면 안되고요. 다 됐으면 PCB를 기울여서 이렇게 납을 끌어주십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납을 끌어서 털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쇼트가 난 부분이 없이 패드들이 잘 실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고정을 했던 부분 역시 납을 충분히 올려주시고 PCB를 기울인 다음 이렇게 쇼트가 난 부분이 없도록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면도 이렇게 땜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런 요령으로 모든 SMD 부품들을 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에는 이 크리스탈 부품을 한번 실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자리는 이쪽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핀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한쪽 패드에만 땜을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핀셋을 이용을 할게요. 핀셋으로 잡으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잡아서 이쪽에 한쪽 납을 올린 자리에 이렇게 인도기로 열을 지져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녹잖아요. 그때 부품을 위에서 그냥 내리지 마시고요. 옆에서 끌어서 위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리시면요, 나중에 부품을 딱 보면은 살짝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부품이 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부품이 PCB랑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고 부품이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부품을 내리지 마시고 옆에서 끌어서 위치를 시키는 방법으로 부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나머지 패드에도 땜을 해주시고 하면 이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좀 내가 땜을 하는 모양이 예쁘지 않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도록 PCB를 기울여 주시고 인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주시면 납이 정리가 쉽고 깔끔하게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일한 요령으로 여기 있는 이 SOIC도 땜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부품은 쓰이는 게 이 OP앰프입니다. OP앰프 뭐 LM424라는 많이 쓰는 OP앰프인데요. 이것도 먼저 납땜을 했던 이 QFB 패키지를 땜할 때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핀셋을 이용을 할게요. 핀셋으로 부품의 위아래를 잡아주시고 맨 처음에 땜을 했던 이 한 핀 있죠? 한 핀의 납을 녹여서 부품을 밀어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때는 부품을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지금 예쁘게 잘 잡혔죠? 이렇게 자리가 잘 잡혔으면 이 자리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면에 있는 패드가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패드들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때도 쫙 그냥, 이때는 QFP랑 다르게 이 핀이랑 핀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냥 웬만하면 딱 작업이 바로 끝나요. 지금 보시면 한번 그냥
인도로 자리를 쓸고 갔는데 다 예쁘게 땜이 잘 됐죠.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쇼트가 난 부분이 있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쫙 해서 쫙 하면은 짠,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부품들을 땜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이 부품은 션트 저항입니다. 다른 칩 저항에 비해서 조금 부피가 크죠, 덩어리가. 네, 이 부품은 이 자리에다가 땜을 할 건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한쪽 면에만 먼저 이렇게 납을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핀셋으로 부품을 잡고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래서 부품이 나중에 봤을 때 뜨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이 고정이 잘 됐으면 나머지 반대면은, 네, 이런 요령으로 나머지 부분으로 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열풍기 없이도 이런 QFP 패키지들을 쉽게 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SOIC도 쉽게 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납땜 작업과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